자, 이제 경찰학개론 입문 강좌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찰 개념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6페이지 3번에 경찰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경찰을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교재를 보시면 1번 경찰의 임무, 권력 분립상 분류.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있고요. 2번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3번의 그 밖의 분류로서 다양한 분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뭐 기본 강의에서 다 공부하도록 하고요. 됐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페이지 보시면 1번에 경찰의 임무, 권력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경찰의 개념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류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라는 건 됐죠? 요거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나오셨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경찰 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경찰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경찰이 법을 만듭니까? 우리 경찰은 법을 못 만들어요. 헌법에 보면은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입법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법률을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 기능은 못하죠. 그래서 경찰은 입법경찰이라는 건 없고요. 됐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경찰이 그 기능에 따라서 나눠보면 행정경찰, 뭡니까? 행정활동을 하는 경찰이에요. 행정경찰과 그 다음에 사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법경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입법경찰은 없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행정경찰은 뭐냐? 행정활동을 하는 경찰인데, 자, 경찰이 행정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자, 세 가지인데 먼저 1번 목적이에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번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자, 일반 통치권은 뭐냐면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민에게 행하는 일. 누구한테? 국민한테 하는, 이거를 어렵게 표현하면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수단입니다. 수단. 수단은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죠. 됐죠? 그래서 시위 진압할 때 강제력 행사해서 침입 진압합니다. 현행범 체포할 때도 우리는 자, 강제적인 방법으로 현행범을 체포하죠. 이렇게 자, 행정경찰에게서는 명령 강제라는 권력적인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정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자, 그럼 이게 목적이고요. 이건 국민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국민한테 명령 강제적인 수단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경찰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시위 진압한다. 행정경찰이죠. 자, 그러면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한다. 행정경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법경찰. 자, 사법경찰은 자, 재판을 하기 위한 경찰이에요. 그러면 재판을 하려면 우리는 자, 범죄인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거죠. 범죄 수사. 요게 바로 사법경찰. 왜냐하면 범죄 수사가 돼야만 그 수사의 기초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행정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 일반적인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활동이고,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하는 활동을 사법경찰이라고 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경찰의 분류에서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 기본 강의에서 다 할 테니까 그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만, 자, 거기 7페이지 보시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경찰 조직을 운영할 때 됐죠? 국가 경찰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 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들어보시면 알겠죠? 자, 국가 경찰은 뭡니까? 중앙 정부, 국가라고 하는 중앙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경찰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경찰은 전국에 있는 경찰을 중앙 경찰 조직 하나에서 단일한 조직체로 운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가 경찰입니다. 됐죠? 이에 반해서 자치 경찰제는 자, 각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에 있는 그 지방의 경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경찰권은 그렇죠. 부산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서울에 있는 경찰권은 서울특별시에서 관할하고, 인천시의 경찰권은 인천광역시에서 관할하고, 이렇게 해서 자, 전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쪼개서 각각의 지역에 있는 경찰권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면 이게 바로 자치경찰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경찰제는 뭐예요? 전국에 있는 경찰을 하나의 큰 조직된 경찰 조직으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은 각각 다 지자체에서 자기 관할의 경찰제를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 경찰 조직제가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은 국가경찰제를 운영하고요.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요즘 중요한 게 이거가 있죠. 뭐냐면 경찰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빼놓고는 나머지 다 국가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산지방경찰청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경찰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원칙은 국가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서 다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죠. 따라서 자치경찰제로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 1차 볼 때는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모두 다 운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칙은 국가경찰제고 제주도의 경우에만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자,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됐죠? 기본적인 용어가 뭔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경찰의 임무가 나와 있어요. 경찰의 임무. 자, 그러면 경찰의 임무가 뭡니까? 경찰이 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말하죠. 경찰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 이게 이제 경찰의 임무인데요. 자, 이 경찰의 임무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공의 요거예요.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의 임무 1번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예요. 자, 두 번째가 경찰은 또 뭡니까? 범죄를 수사하고 예방하죠. 그래서 범죄 수사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치안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찰을 돈다거나, 그 다음에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미아 있죠? 길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경찰 활동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경찰의 임무에 해당되는데,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이 1번에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찰의 임무에서는 뭘 공부하냐면, 자, 범죄 수사, 치안 서비스는 뭐 공부할 게 아니고요. 요것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용어 정의하는 거예요. 공공의 안녕은 뭐냐, 공공의 질서는 뭐냐, 위험은 뭐냐,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은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경찰의 임무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에 범죄 수사, 치안 서비스의 제공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1번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경찰의 임무다. 상세한 내용,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위험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는 시험지로 잘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상세히 공부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거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경찰 활동의 이념이 있죠. 그래서 경찰이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활동을 할 때 어떤 이념에 따라서 경찰 활동을 해야 되느냐. 경찰이 업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가치, 경찰의 임무 수행에 추구해야 할 가치, 이걸 바로 경찰의 이념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경찰의 이념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고요. 두 번째, 법치주의. 경찰 활동할 때는 법에 따라서 법에 위반되지 않게 경찰 활동해야 된다. 이게 법치주의고요. 그 다음에 인권 존중주의. 경찰이 특히 뭐 할 때? 범죄 수사 같은 거 할 때 자, 상대방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서 경찰 활동해야 된다. 이게 인권 존중주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주의. 그래서 경찰은 야당이냐 여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에 관계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경찰 활동해야 된다. 이게 정치적 중립주의고요. 마지막 경영주의, 능률성, 효과성이 이건 뭐다? 경찰 활동함에 있어서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가성비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은 시간에 빠르고 신속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경찰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효과성, 능률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예요. 자, 이게 바로 경영주의 효과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찰의 이념이다 라는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니트 5번 1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찰의 윤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경찰의 윤리. 자, 여러분들 경찰의 윤리는요 최근에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경찰 윤리는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경찰 윤리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자, 경찰 조직과 경찰 공무원들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활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정부패에 물드는 것을 방지해야겠죠. 따라서 자, 경찰이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 윤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경찰 윤리에서 첫 번째 공부하는 것은 자,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부정부패가 왜 일어나는지. 됐죠? 경찰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됐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공부해요. 이게 1번 경찰 중에서 경찰 부패 원인과 그 대책을 공부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경찰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 경찰청 내부에서는 경찰 윤리 강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윤리적으로 부정부패에 휩싸이지 않고 윤리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경찰 공무원을 지켜야 될 경찰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두 가지죠. 경찰 윤리 강령의 내용과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다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경찰 공무원들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활동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윤리에 관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법률들, 됐죠? 이 공부를 또 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하나가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영란 법이 있죠. 자, 부정청탁 금지법. 이 두 법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법률이에요. 법률이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면 징계를 당하거나 또는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경찰 윤리 강령은 이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고, 됐죠? 우리가 학교에 가면, 자, 학급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처럼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 만든 선언문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뭡니까? 뭐 히포크라테스 선사하는 것처럼 우리 경찰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 선언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경찰 윤리 강령인데요. 이건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경찰 윤리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12페이지 보시면 경찰의 부패하는 원인론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찰 부패 원인론에 관한 학설들을 공부합니다. 됐죠? 보시면 첫 번째, 경찰이 부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1번은 경찰이 썩어서 부패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시민사회 세력의 부패가 경찰 조직으로 유입되는 거다. 그래서 궁극적인 원인은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부패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전체 사회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부패한 게 아니라 경찰 조직이 부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패 원인을 경찰 조직 내부에서 찾는 거죠. 경찰 조직 외부에서 찾는 견해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로 유입됐다. 전체 사회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썩었다. 경찰 내부에서 찾는 견해가 있어요. 그게 다시 두 가지. 경찰의 조직적인 원인, 경찰 조직이 부패했다. 경찰 조직 전체 부패를 본다.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구조원인 가설이고요. 밑에는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공무원 개인의 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 조직이 썩었느냐 아니면 경찰 공무원 개개인이 썩었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썩었기 때문에 경찰이 부패했다. 이게 바로 구조적 원인 가설. 그 다음에 조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경찰 개인이 형편없는 자들, 됐죠? 경찰이 되면 안 되는 윤리적으로 부패한 경찰관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밑에 나와 있는 썩은 사과 가설이에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경찰 일탈이 나와 있고요. 3번에 경찰 부패에 대한 반응인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경찰의 부패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건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다 경찰학 개론 기본 강의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경찰활동의 기준인데 그래서 경찰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활동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지켜야 될 원칙들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법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공정한 접근 보장, 공무원 신뢰 확보 등이 나와 있는데 역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경찰학 기본 강의에서 상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6페이지에서 3번 경찰 윤리 강령이 있죠. 이것들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상세한 내용들은 기본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트 6번입니다. 유니트 6번에 이제 경찰 법학 파트예요. 경찰 법학 파트. 자, 짚어 보죠. 자, 이제 경찰 법학 파트인데 이 경찰 법학 파트는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한 내용은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됐죠?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때 정리할 거고 우리는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구조 체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경찰 법학 경찰과 관련된 법률들을 공부한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경찰 법학 파트에서는 4가지를 공부한다고 했죠. 됐죠? 첫 번째가 법학에 관한 기초 이론을 공부합니다. 경찰 법학에 관한 기초 이론인데 자, 이 기초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2가지를 공부해요. 그래서 경찰 법학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 원리가 뭐냐면 경찰은 법에 따라 활동해야 되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하죠?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법치행정의 원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법치행정의 원리가 뭡니까? 경찰은 법에 따라서 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법에 따라야 되느냐?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말하는 법은 어떤 법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경찰관들이 지켜야 될 법은 어떤 종류의 법이냐? 이걸 공부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지켜야 될 법의 종류가 바로 경찰법의 법원입니다. 법원. 경찰관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럼 경찰 법원에는 두 가지입니다. 성문법,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이 있고요. 문자로 쓰여지지 않은 불문법, 이렇게 두 개 나눠서 경찰 법원을 공부해요. 자, 성문법은 뭡니까? written law죠. written law. written law가 뭡니까? 법전에 쓰여져 있는 법이죠.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자, 불문법이 뭡니까? unwritten 법입니다. 법전에 쓰여져 있질 않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자화 되어 있지 않은 법, 쓰여지지 않는 법, 이것도 법이 됩니다. 이게 불문법에서 두 가지를 나눠서 성문법에는 어떤 법이 있고 불문법에는 어떤 법이 있느냐, 이런 걸 공부해요. 이게 이제 경찰법학의 기초를 해서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법학도 다시 카테고리별로, 영역별로 경찰 조직법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 작용법을 공부해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법을 공부합니다. 세 덩어리 카테고리 나눠서 공부해요. 자, 그러면 경찰 조직법은요, 우리나라 법전에 경찰 조직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경찰 조직은 뭐겠습니까? 자, 경찰 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이 주어지느냐, 여기에 관한 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경찰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자, 보세요. 경찰 조직은 어디에 속한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행정부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부 안에는 여러 부처가 들어있죠. 그래서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어느 부에 속한다? 경찰은 행정, 일반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독립된 조직으로 경찰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앙경찰 조직으로 가장 높은 경찰청 본청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경찰청 본청이 어디 있습니까? 서대문구에 있어요. 미근동에. 됐죠? 그래서 자, 가장 위의 기관, 경찰에 관한 위의 기관이 경찰 본청, 경찰청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장이 누구예요? 경찰청장님이시죠? 됐죠? 그 다음에 경찰청 아래에 보면 지방으로 나눠져서 수많은 지방경찰청이 또 있죠.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경기도는 남부, 북부 나눠져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경찰청.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은 부산지방경찰청. 그래서 수많은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이 뭐냐면 본청이죠, 본청. 여기가 중앙경찰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지역마다 지자체별로 지방경찰청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됐죠? 자, 이거 뭡니까? 이 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이에요. 경찰청 속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건 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텐데 아무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자,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에 소속돼 있지만 지휘감독은 중앙경찰 조직인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별로 지방경찰청도 있는데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지방경찰기관이에요. 자,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안에 들어가 보면 다시 구별로 됐죠? 경찰서가 있죠.
됐죠? 서대문 경찰서, 뭐 종로 경찰서 등등등. 그 다음에 다시 경찰서 밑에는 지구대나 파출소가 있습니다. 동별로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경찰 조직들을 우리가 지역 경찰 조직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경찰 조직은 경찰에 관한 기관들의 구성이에요. 어떻게 됐다? 중앙경찰기관 경찰청, 지방경찰기관 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지역경찰기관에서 경찰서 밑에 지구대 파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편제가 돼 있는데 이렇게 편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자, 행정에 관한 조직 그 구성 편제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조직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직하라고 쓰여 있는 법률보다 이게 바로 경찰법이에요. 그래서 자, 경찰에 관한 기관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에 관한 법이 바로 경찰법이고요. 이 경찰법에 보면은 경찰에 관한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권한들이 있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다 법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관한 조직법으로서 경찰법에 나와 있는 경찰기관의 편제와 내용들을 공부한다. 그 공부는 우리나라 법전인 경찰법이라는 법률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경찰작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 있겠죠. 법치행정의 원리니까 개개의 경찰관들이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법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경찰은 최루탄, 무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기 사용이나 최루탄 사용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걸 남용해서 국민을 살상하고 국민을 해를 끼치잖아요. 당연히 법에 따라서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용법이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이 하는 행위에 관한 법이죠. 경찰이 하는 행위에 관한 법. 그래서 자,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법. 뭐라고 쓰였겠습니까? 어떤 요건 하에서 무기를 사용해라. 어떤 요건 하에서 분사기 최루탄 사용해라. 어떤 요건 하에서 경찰봉을 사용해라. 이게 다 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있는 행위별로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인 경찰작용법이다.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공무원법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에 써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어떻게 뽑을지, 공무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정할지, 공무원들의 책임을 어떻게 지을지, 이런 것들도 다 법률로 규정을 하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찰공무원법도 뭡니까? 경찰 공무원에 관한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공무원법은 두 개의 법률을 공부합니다. 하나가 경찰에 관한 공무원법이 있어요. 경찰공무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경찰이라고 했죠. 따라서 부산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공무원도 국가경찰이에요. 국가공무원이죠. 지방공무원 아닙니다. 됐죠? 대전광역시에 소속된 대전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공무원도 역시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외 나머지 규정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써 있습니다. 왜? 경찰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다 국가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법에서는 경찰공무원법의 규정과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도 되는 거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경찰법 팝파트예요. 됐죠? 자, 역시 여기 다 최소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그 여기다가 이제 특히 이 파트예요. 요 파트나 요 파트 요런 데서 보통 한 문제씩 더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네 가지 파트 중에서 최소 한 파트당 한 문제씩은 나온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경찰 조직법인 경찰법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법조문이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기관별로 되어 있겠죠. 자, 경찰청은 어떻게 구성한다? 경찰청장은 어떻게 임명하고 경찰청장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런 거요. 됐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은 어떻게 편제되고 지방경찰청은 어떻게 구성돼? 이거 다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을 거니까. 따라서 경찰법은 그 규정 내용,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경찰 기관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작용법은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행위별로 공부합니다. 불심 검문은 이런 요건 하에서 할 수 있다. 보호 조치는 이런 요건 하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뭘 공부한다?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법에 규정된 행위들을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법은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걸까요?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자, 태어나면서부터 경찰 공무원은 없죠? 일반 민간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경찰 공무원입니까? 아니죠.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 일정한 경우 소멸하죠. 정년 되면 경찰 공무원 신분이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평생 경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을 선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찰 공무원은 어떻게 신규 채용되느냐? 발생. 경찰 공무원의 신분은 언제 소멸하느냐? 소멸. 그다음에 또 경찰 공무원 어떻습니까? 승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보직이 바뀌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경찰 공무원들의 지위가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은 경찰을 어떻게 뽑느냐? 경찰 공무원 신분의 발생. 경찰 공무원이 되면 소멸할 때까지 어떻게 지위가 바뀌어지느냐? 변경.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은 언제 그 신분이 소멸하느냐? 소멸. 됐죠? 정년이 되기도 하고 징계로 잘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이 권리와 의무는 뭘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 국민한테 인정되지는 않는 거죠. 일반 국민한테는 없는데 오로지 경찰 공무원만이 갖는 경찰 공무원만의 특별한 권리, 특별한 의무를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이게 나오죠. 권리는 거의 안 나와요. 됐죠? 그렇잖아요. 경찰 공무원이 되실 분들인데 경찰 공무원들이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경찰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위원들이 주로 권리는 잘 문제를 안 내요. 너 경찰 공무원 될 건데 경찰 공무원이 이런 의무가 있는지 알아?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의무가 시험 문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찰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겠죠. 경찰 공무원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의무를 위반하면 경찰 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공부합니다. 자, 책임은 세 가지예요. 자, 경찰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면 피해를 입은 국민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이게 민사책임.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 잘못 업무를 처리하면 형사처벌 당할 수도 있죠. 이게 형사책임. 그 다음에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징계책임.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찰에게서는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죠. 형사책임은 형법에서 공부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는 징계책임만 나와요. 됐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경찰 공무원법이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상세한 내용들은 교재에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어차피
기본 강의에서 다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드리고 하고 시간도 모자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내용들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쭉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뭐 자세히 볼 건 아니고요. 됐죠? 타이틀만 보시면서 쭉 넘기시면 됩니다. 됐죠?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 강의 따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경찰 법학까지 어떤 구성 내용인지를 설명드렸고요. 자, 쭉 넘어가서 40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경찰 법학 파트가 끝나면 이제 경찰에 관련된 행정학을 공부하기로 했죠. 경찰관 행정학. 자, 그러면 경찰과 관련된 행정학인데요. 자, 경찰과 관련된 행정학은 경찰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관련된 경찰이 다루는 것에 관한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경찰 행정학이 경찰 관리예요. 경찰 관리. 자, 그러면 경찰은 경찰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관리하느냐, 즉 어떤 것을 운영하느냐 이 얘기예요. 첫 번째, 조직을 운영하겠죠. 경찰의 조직이 뭐라고요? 저거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그래서 이 경찰의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조직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조직 안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찰청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들,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들, 경찰서에 소속된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인사 관리예요. 자, 여러분들, 경찰 법학은 그 목표가 뭡니까? 경찰 법학은 법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경찰 법학이에요. 그러면 경찰 관리는 뭡니까? 조직, 인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를 다루는 거예요. 됐죠? 위적법이 아니라. 그래서 경찰의 조직을 어떻게 편제하고 어떻게 관리해야만 효과적인 조직으로 업무 생산성을 늘리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게 이게 행정학이죠. 그 다음에 인사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만 보다 더 공무원들이 사기를 높여서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효율성, 능률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예산, 돈이죠. 돈. 이게 예산 관리예요. 자, 예산 관리가 또 중요하죠.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효율적으로 써야죠.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에 관한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를 공부하는 것이 예산 관리고요. 됐죠? 그 다음에 경찰이 다루는 물건이 있잖아요. 순찰차 또는 뭐 무기 등등등이 있죠. 그 다음에 경찰서 청사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경찰들이 관리하는 물건, 경찰 장비라고 합니다. 경찰 장비들을 또 어떻게 관리할 거냐. 됐죠? 이것들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됐죠? 마지막 이제 경찰은 기밀이나 비밀을 또 다루게 돼요. 그래서 비밀과 기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할 거냐. 보안 관리해야겠죠. 이게 이제 보안 관리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됐죠? 좀 유념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조직 관리와 인사 관리는요,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 조직이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해요. 됐죠? 조직은 이렇게 편성해야만 업무 효율성이 높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이렇게 다루어야 업무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조직관리고 인사관리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이론입니다. 근데 예산관리, 장비관리, 보안관리, 자, 요 세 가지는요 관련 법률을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예산은 국가재정법에서 경찰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쓰라고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경찰 장비 관리도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이 있어요. 그 법에서
이렇게 무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차량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거고요. 보안 관리는 마찬가지예요. 보안 업무 규정이라고 있어요. 보안 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기밀이나 비밀에 관한 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같은 경찰 관리지만 조직 관리와 인사 관리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론을 공부한다. 예산 관리, 경찰 장비 관리, 보안 관리는 이거는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들을 공부하는 거다. 이랬죠? 그래서 편제는 같지만 공부하는 카테고리가 좀 다릅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경찰 관리 파트는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상세한 내용은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감만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인사관리, 예산관리 쭉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보안관리까지 해서 교재는 끝나죠. 근데 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경찰 통제 파트가 있죠. 그래서 감만 잡아 놓으세요. 경찰 통제. 자,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경찰 통제 파트입니다. 자, 경찰 통제가 뭔지는 말씀드렸어요. 자, 경찰의 활동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침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거나 또는 경찰이 활동한 다음에 일정한 사후 감독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통제 파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하게 돼요. 하나는 경찰 통제의 방식, 유형이라고 할게요. 경찰 통제의 유형에는 어떤 유형의 경찰 통제 방식이 있느냐, 경찰 통제 방법의 유형, 별 종류를 공부합니다. 자, 경찰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됐죠? 자, 먼저 하나는 사전 통제 방법이 있고요. 사후 통제 방법이 있습니다. 사후 사전 통제 이런 게 있어요. 됐죠? 자, 이거 뭔지 알겠죠? 예컨대 경찰 활동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무기 사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경찰이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통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기를 사용한 다음에, 군대 갔다 오셨나요? 무기를 군대에서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죠. 그게 사전 통제잖아요. 무기를 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용 기록을 꼭 기록한 다음에 보관하고 그게 잘못됐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후 통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있어요. 됐죠? 민주적 통제는 뭡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사법적 통제는 소송을 제기해서 통제하는 방법이죠. 됐죠? 자, 예컨대 경찰이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 무기 사용이 잘못 오남용 사용된 거라고 합시다. 그럼 이 오남용 잘못 사용된 무기 사용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자, 나중에 감독 감사한다. 이런 것들은 민주적 통제겠죠. 국민에 대한 통제니까요. 그 다음에 자, 무기 사용을 잘못해서 그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무기 사용 잘못해서 내가 팔이 날아갔으니까 손해배상 주세요 라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할게요. 그런 경우는 사법적 통제가 되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경찰 내부적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 통제가 있겠죠. 이건 뭡니까? 경찰 조직 내부에서 통제하는 방법이고요. 경찰 조직 말고 다른 기관, 예컨대 다른 중앙부처, 경찰 조직 말고 다른 중앙부처라든가 또는 자, 뭐 사법적 또는 국회에서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외부적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경찰 통제 방법 종류에는 사전 사후 통제, 민주적 사법적 통제,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 경찰 통제 역시도 법률을 새롭게 만들어서 법률에 근거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있어요. 이 관련 법률들도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역시 시험 문제는 얘가 잘 나오죠. 그러면 경찰을 통제하는 법률들이 몇 개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법률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부당거래 보셨나요? 부당거래. 자, 부당거래를 보시면 거기 자, 주연 형사 배우가 이제 황정민이잖아요. 황정민이 자, 그 뭐죠? 그 알고 있는 그 기업 대표 있잖아요. 조폭 기업 대표 유해진 씨가 나오죠. 그 유해진 씨의 기업 대표, 그 기업을 내부 관계 거래가 있고 많이 봐주잖아요. 그게 이제 적발돼 가지고 감찰관한테 감사받죠. 감찰받죠. 감찰받은 장면부터 영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는지를 감찰하는 감찰관을 경찰 공무원에 뽑아서 경찰 내부의 비리를 캐낸다고요. 됐죠? 이게 이제 감찰인데, 그래서 이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경찰 감찰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경찰 내부에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감찰관을 하여금 경찰을 감찰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여기에 관한 법이 경찰 감찰 규칙인데 이 법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감사 제도가 또 있죠. 여기에 관한 법이 또 있어요. 행정감사. 자, 이에 관한 법률도 우리가 공부합니다. 아무튼 관련 법률도 경찰 통제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주로 이제 경찰 통제는 이게 이론이라면 이거는 관련 법률이죠. 주로 법률로 시험에 나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 통제 파트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이제 한국 경찰의 역사죠. 자, 이제 한국 경찰의 역사는요. 한국 경찰의 역사. 자, 이 파트는 자, 과거에는 시험에 안 나와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한 문제씩 꽁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경찰의 역사도 이제 요즘 패턴에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 경찰의 역사는 파트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찰에 관한 근대화된 조직을 갖춘 것은 갑오개혁 이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갑오개혁이 언제 일어났나요? 갑오개혁은 1894년입니다. 그래서 1894년 갑오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갑오개혁 이전의 한국 경찰 역사가 있고요. 갑오개혁 이후 한국 경찰 역사가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는 갑오개혁 이전의 한국 경찰 역사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갑오개혁 이후의 한국 경찰 역사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총론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맨 마지막 시간에 뽑아놨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건 간에 한국사 있죠? 한국사에서 다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다 공부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오시면 쉽고 빠르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한국사에서 이 부분을 공부 안 하고 오시면 이게 좀 이해가 좀 어렵죠. 됐죠? 뭐냐면 갑오개혁 이전은요 문제가 안 나오긴 하지만 이건 뭐예요? 한국사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국사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건. 그 다음에 요것만 이제 조금 경찰에 관한 부분 특별한 걸 좀 배우면 되는데,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부분 다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오시면 쉽게 정리도 되고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갑오개혁 이후만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갑오개혁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사 보시면 저 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리 앞에서 해버리면은 한국사 진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맨 나중에
한국사에서 어느 정도 갑오개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조선시대 지나서 갑오개혁 지나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배우고 오셔야 이해도 빠르고 내용도 쉽기 때문에 맨 뒤에 뽑아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경찰학 총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기초 기본 입문반에서는 자,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공부하기보다는 경찰학 개론 총론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숲을 한번 대략적으로 봤어요. 됐죠? 자, 여러분들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좀 알아두실 당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흐름입니다. 흐름. 됐죠? 그래서 총론의 흐름을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 안 하셔도 되니까 경찰학 개론 총론 파트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경찰의 개념, 경찰의 분류, 그 다음에 경찰 윤리, 경찰의 임무 이런 것들을 개념적인 내용으로 기초론으로 배우고 경찰 법학, 경찰 관리, 경찰 통제, 그 다음에 한국 경찰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이런 내용들은 주로 어떤 원리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만 감하고 흐름만 잡으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기본적인 용어를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두 개예요. 하나가 형식적 의미라, 실질적 의미. 이게 뭔 말인지, 형식적, 실질적 의미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말, 작용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되시겠어요? 이런 말만 기본적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 조직은 제가 좀 설명드렸죠. 이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라는 부처의 독립된 기관으로 경찰 조직이 들어있는데 경찰 조직은 자, 맨 위에 중앙경찰 조직인 경찰청이 있고 본청, 그 밑에 지방경찰 조직인 지방경찰청이 쭉 있고 지방경찰청 안에는 지역경찰 조직으로 경찰서와 그 밑에 지구대 파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됐죠? 기본적인 경찰 조직의 체계도를 또 이해하시면 되고 됐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자, 경찰학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입문 강좌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날리지는 갖췄다고 보입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본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정리하고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강의를 마감 질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해 싶은 것은 뭐냐? 바로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경찰학 공부 방법론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세부적인 공부 방법은 제가 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1번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해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본 강의 수강할 때 최대한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공부 시간 확보 방법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로는 평일 중 하루 3타임 강의를 듣지 말아라. 많이 들어봤자 2타임 강의고 하루 최소한 4-5시간의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말 있죠. 주말 중에서 자, 하루 중 반나절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휴식 시간을 갖게 하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다 공부하세요. 그리고 예컨대 나는 일요일 반나절만 쉬겠다 한다면 일요일 반나절만 쉬시고 일요일 중에서 반나절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말 중에 하루, 그 다음에 또 주말에 반나절은 공부 시간을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대한 활용법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주말은 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인데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토요일 저녁밥 먹기 전까지. 그래서 오전, 오후에서
한 6시 정도까지 공부하시고 저녁 6시까지 공부하시고 저녁 요 한 타임. 됐죠? 저녁밥 먹고 저녁 시간. 그 다음에 일요일은 점심시간 1시 기준에서 여기 요때 휴식을 취하세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오후 저녁 이건 공부하시라고요. 하시고 자 요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년만 하면 돼요. 1년만. 그래서 길게 공부하지 마시고 압축해서 1년만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관리가 중요한데 그 자기관리의 핵심은 자기 공부 시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 휴식 시간 때 뭐 요때 자기가 평소 먹고 싶었던 거 드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 영화 있으면 이때 뭐 새벽 2시까지 보세요.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잠도 주무시고. 그래서 이때 충분한 휴식을 하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시간의 확보와 최대한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휴식 시간에 충분히 자기 힐링을 하고 자기 멘탈과 피지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휴식 시간에 꼭 해야 될 걸 2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멘탈 관리, 힐링 사원에서 음식 보통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또 뒤편이 궁금하니까 영화 한두 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피지컬 관리로 이 시간에 저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마사지 받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마음으로 많이 뭉치잖아요. 물론 운동도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요때 마사지 같은 거 한번 받으세요. 엄마한테 얘기해서 좋은 데 가서 받으세요. 됐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거 받으시라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자 샤워하시고 뭐 목욕탕에서 쭉 땀도 빼시고 사우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사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 2 타임 동안 여러분들이 피지컬 관리와 멘탈 관리를 함께 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공부 시간 꼭 확보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자기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공부한 걸 빠르게 복습한다. 그 다음에 강의한 내용들을 반드시 떠올리면서 그날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날 공부했던 핵심 암기사항을 뽑은 다음에 그 핵심 암기사항들을 머릿속으로 암기한 상태로 잠이 들어라. 이게 오늘 입문 강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걸 꼭 지키세요.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됐죠? 중요한 건 제가 모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뻔한 거지만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게요. 그 조지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죠? 쓴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봐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원칙들을 중요하다고 스스로 자각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겁니다.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아는 건데 이런 얘기 나도 하겠다. 예, 그리고 무시하고 그거를 별로 중시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많지 않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그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 인생의 12가지 법칙의 12가지 항목들이요, 읽어보면요 별거 없어요. 1번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1번이 자 자신감을 갖고 자기의 자세부터 바르게 해라. 이게 1번입니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자기 자신을 불우이웃처럼 돌봐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됐죠? 너무 추상적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 그 타이틀만 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게 왜 중요한 얘기인지가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책에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읽으면 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돼요.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행동하는 게 왜 중요한지 느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당일날 이런 걸 꼭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당일날에는
아침을 먹되 많이 먹지 말고 어느 정도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을 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근데 왜 그렇게 하라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는지를 알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공감이 됩니다. 그 공감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어요. 이랬습니까? 근데 자, 지금 제가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그 원칙들이 중요하다. 자기 공부 시간 꼭 확보해라. 그 다음에 시간을 복습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게 왜 중요한지를 공감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제가 다 여러 책을 읽고 여러 강연을 듣고 해서 나온 결론이니까 저를 믿으시고,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라고. 해봐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지가 느낄 겁니다. 이렇게 할 때와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왜 이렇게 공부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 방법을 꼭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됐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쌍기초 경찰학 입문 강좌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됐죠? 기본 강의 여러 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공부 시간 꼭 잘 확보하시고, 그 자유공부 시간에 반드시 정리하시고 핵심 암기사항을 암기한 상태로 주무셔라. 이게 핵심입니다. 명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저랑 같이 기본 강의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빠른 시간에 달성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두 다 기본 강의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